맞는데 우체통을 찾아야 돼. 산을 좋아하는 외로운 당신에게 안녕하세요, 골무입니다. 정말 추워지고 있어요. 추운 거 너무 싫은데 어제 다녀온 산 정상 그늘에는 눈이 쌓여 콩콩 얼어 있더라고요. 그래도 골무의 영상은 아직 가을입니다. 아마 이번 영상과 다음 영상까지는 가을을 붙잡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겨울을 맞이해야죠. 이번에 제가 다녀온 곳은 산이 아닌 서울을 둘러싼 둘레길입니다. 낙엽이 엄청 흩날리는 서울 둘레길을 다녀왔는데요. 이곳은 서울을 한 바퀴 휘감는 총 연장 157km의 둘레길입니다. 서울특별시에서 관리하는 길이고요. 8개 코스로 서울의 역사, 문화, 자연생태 등을 스토리로 엮어서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한 도보길이래요. 서울 둘레길은 숲길, 하천길, 마을길로 구성되어 있다네요. 홈페이지에 보시면 안내 지도랑 스탬프북을 나눠주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전 관악산이 집과 가까워서요. 관악산 사무실에 가니 그 밖에 바구니에 가져갈 수 있게 비치되어 있더라고요. 둘레길 곳곳에 휴게시설과 북카페, 쉼터를 만들어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했다고 하고요. 전통 깊은 사찰과 유적지를 연결해서 서울의 역사와 문화, 자연 생태를 곳곳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다고 합니다. 대중교통으로도 접근하기 쉬우며 주로 경사가 심하지 않은 흙길로 되어 있어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대중교통 접근하는 것도 맞고요. 흙길도 맞고 편안하고 안전한 것도 맞는데요. 경사가 심하지 않은 건 인정할 수 없어요. 산에 오르는 것만큼 경사가 있진 않지만 오르락 내리락 그래도 좀 심합니다. 사실 이번 스탬프 투어 같은 것은 요즘에 한국에서 대세인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한 등산 붐에 젊은 사람들이 편승하면서 스탬프 투어 같은 것을 기획한 것이 좋은 반응을 일으키는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사실 크게 관심 있는 편은 아니었는데 아들에게 추억을 남겨주고 한국에서의 운동 겸 어떤 목표를 성취해보기로 하는 저희 둘을 위한 제가 마련한 조그만 프로젝트입니다. 이 둘레길은 전부 8코스로 되어 있고요. 걸어보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길이도 길고 난이도도 있더라고요. 이날 걸은 5코스인 관악산 코스가 난이도 중으로 되어 있는데요. 상으로 표시된 길은 얼마나 힘들지 조금 걱정되기도 하더라고요. 그 트랭글 앱이라고 등산이나 운동할 때 쓰는 앱을 켜놓고 출발했는데 전체 길이가 13km나 되더라고요. 그저 산책길이려니 하고 도전하시면 안 됩니다. 산길을 오르락 내리락 해야 하고요. 등산화 장착도 필수더라고요. 제가 간식거리를 산에 갈 때처럼 많이 싸갔거든요. 그런데 둘레길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갈 수 있게 만든 길이고요. 산을 오르긴 하지만 둘러가는 길이고 중간에 이제 도로들도 많이 만나고 편의점들도 많아서 산에 갈 때처럼 간식을 많이 싸갈 필요는 없더라고요. 그런 점은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아이와 함께 가니 참 좋은 점은요. 지금은 많이 쓰지 않는 예전 빨간 우체통 아시죠? 그 우체통을 재활용해서 스탬프 찍는 통으로 꾸며놨어요. 보기도 참 예쁘고 아이디어도 즐거운 발상이더라고요. 그곳에서 만난 아저씨, 아주머니들 그리고 아이들이 하나같이 스탬프 찍는 걸 참 재밌어하고 뿌듯해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나중에 8코스를 다 완주하면 신청해서 인증서도 발송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중간에 만난 아저씨께서 인증 배지를 받을 수 있다며 본인의 인증 배지를 자랑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지만 이 길이 쉽지 않은 길이라 완기를 하시는 분이 10분의 1밖에 안 되신다고 합니다. 소리와 저는 2주 정도에 한 번씩 길을 걷기로 약속했어요. 스케줄이나 날씨에 따라 조정하기는 해야겠지만요. 처음에 10km가 넘어가니까요. 소리도 힘들어했지만 저한테도 쉽지 않은 코스였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스탬프 우체통을 못 찾을까봐 걱정되고 길을 잃을까봐 걱정도 많았거든요. 근데 일단 시작해 보니까요. 그런 걱정이 너무 우습게 길 안내가 정말 너무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계속 길 따라 달려있는 그 빨간 리본과 종합 안내판, 구역 안내판, 숲속형, 도시형, 지주형, 전봇대형 스티커까지 막 계속 붙어 있고요. 그 바닥에까지 크게 써져 있어요. 저 같은 최강 길치도 길을 잃기가 쉽지 않는 안내길이었습니다. 이 길을 만든 담당자들이 정말 꼼꼼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요즘 일을 참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코스들마다 지하철과 연결되어 있는 건 너무 좋은데 만나는 어떤 분들은 오히려 이 길을 이용할 때 차를 이용할 수 없어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전 소리와 함께 지하철을 이용해서 길을 찾을 수 있었고요. 걸을 수 있어서 참 편했네요. 우리나라 지하철은 정말 세계에서 가장 편하고 깨끗한 지하철 중 한 곳이죠. 이날 시작은 사당역에서 내려서 관음사 쪽 코스에서 시작했거든요. 한참 걸어서 낙성대를 지났는데요. 전 매번 낙성대역만 들었지 직접 낙성대라는 곳을 본 곳은 처음이었어요. 낙성대가 강감찬 장군이 태어난 날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져 낙성대라고 한다는 것도 언뜻 들어 알고는 있었는데 전혀 완전 잊고 있었다가요. 이번에 확실히 알게 된 역사의 한 편이었네요. 낙성대를 지나 유명한 서울대학교 입구에 갔어요. 그 샤짜 써져 있는 그곳 있잖아요. 그 앞 편의점에서 김밥을 직접 말아서 파시더라고요. 그래서 소리와 김밥과 라면을 사서 먹었는데 한참 걸은 소리가 너무 배고프다고 욕심을 부려서 오뎅과 소세지까지 폭식을 하고 나중에 소화가 안 돼서 참 고생했던 하루였습니다. 그 편의점에서 직접 그 아주머니가 커피를 만들어서 마시거든요. 이거 그 편의점에서 카페 라떼를 시켰는데요. 절대 그 편의점에서 라떼를 시키지 마세요. 제가 세상에 태어나 먹은 라떼 중에서 가장 맛없는 라떼를 맛보았습니다. 너무 싱겁고 이상한 라떼 맛에 아이와 깔깔거리며 웃었어요. 정말 한 모금 먹고 버려버렸어요. 점심을 먹고 마지막 지점인 석수역까지 와서 세 번째인 스탬프를 찍고 이날 5코스 투어를 뿌듯이 끝냈네요. 스탬프도 이렇게 색깔별로 찍을 수 있고요. 그림도 그 코스에 맞춰서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의 주제에 맞게 만들어놔서 참 재미있고 재미있게 느껴지는 포인트더라고요. 만약 집에 아이가 계시거나 같이 연인끼리 같이 도전해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도 손잡고 같이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너무 보기 좋았어요. 저희에게도 추억도 되고 운동도 되고 너무 즐겁고 좋은 둘레길인 것 같습니다. 외국에 살 때도 참 좋았지만 요즘 우리나라의 이런 복지는 정말 아기자기하고 즐거운 것 같아요. 접근성도 편하고요. 세심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많은 홍보와 이용이 또 높아가지고 그게 굉장히 좋은 점인 반면에요. 우리나라가 살기 바쁘고 좀 빡빡하다 보니까 이런 걸 이용하려면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고 또 아는 사람은 홍보와 이용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또 모르는 사람이 올라 그러면 또 찾아보는 꼼꼼함은 필수라는 점이 단점인 것 같습니다. 똑같은 등산과 둘레길을 걸어도요. 나이가 들어서 또 아이가 커서 걷는 길은 참 특별하고 다른 느낌이네요. 예전엔 아이와 무언가를 이렇게 할 때 그 교육적 의미를 가지고 좋은 가정생활을 위해서 마치 일을 하는 것 같이 열심히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짬을 내서 무엇인가를 주입해야 한다는 그 무의식적인 사고방식이 저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예전보다 늙고 부실해지고 능력이 없어진 엄마지만요. 좀 더 즐길 수 있고 아이가 힘들어해도 여유롭게 격려할 수 있고 이 상황을 새겨넣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하자면요.
그 엄청 쌓인 낙엽길을 막 이렇게 걸으면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한 생각인데요. 어떤 시나 글을 읽으면 본인의 상황이 괴롭거나 안 좋을 땐 낙엽 밟는 소리를 비명을 지른다고 써놓으셨더라고요. 또는 절규를 한다고 표현하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생각하고 밟으면 또 그런 절절함과 쓸쓸함이 몰아치는 것 같기도 해요. 또는 배고픈 사람에겐 낙엽 밟는 소리가 마치 강정 씹는 소리 같다고도 하고, 사각사각 음식 써는 소리 같다고도 하는데, 또 그렇게 들으면요, 재미있게도 또 그렇게 들립니다. 또 외로운 사람들에겐 낙엽 밟는 소리가 날개 소리 같기도 하고 여자의 옷자락 소리 같기도 한다네요. 아, 이거 좀 야한 이야기인가요? 참, 같은 소리를 듣고도 자신의 상황과 느낌에 따라 다른 소리로 들리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저에겐 이날의 낙엽 밟는 소리는 추억을 새겨지는 소리였어요. 가을은 항상 다시 찾아오겠지만 소리와 저의 서울 둘레길 5코스, 이 관악산 길은 다시 오지 않겠지요. 나이가 든다는 건 추억이 소중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감히 나쁜 기억과 추억은 잘 개켜서 접어두는 지혜를 터득해서 참 좋습니다. 그것이 이런 힐링을 통해 얻는 지혜들이겠죠. 계속 곱씹고 괴로워하는 건 저희들 인생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슬픈 건 그때그때 인정하고 울고 슬퍼하고 계속 이런 좋은 추억을 쌓아가며 앞으로 나아가는 게 세월이 가는 것이고 세상을 사는 이치겠죠. 오늘도 소리와 너무 좋은 추억을 쌓고 왔습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이 프로젝트를 완성해 갈 날들이 기다려지네요. 아마 이것으로 소리의 정신과 건강도 조금 더 튼튼해지겠죠? 제 영상은 항상 잔잔하지만 나름 재밌으셨길 바라고요. 지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춥지 않은 겨울을 준비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감사드립니다. 안 하신 분들은 좀 해주시면 더 감사할 듯 하고요.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마지막이 제일 길다고 하셨어. 이거 뭐 읽었어? 장자야. 장? 대장군. 장을 해봤다. 이건 하완. 원. 하완. 무슨 생까지? 방생 같은데? 방생. 얘들도 표정이 다 다르네. 대장군도 다 약간씩 있어. 이건 똑같네? 기하 여장군. 저건 쌍놈이네. 근데 글씨를 읽을 수가 없다. 이것도 천하 대장군 같은데. 부정된 삶의 길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진 않지. 그런 느낌이잖아요. 아니요. 제가 아렉스나 힘드시니까. 약간요. 금천구 유일한 전통사찰이야. 약사전. 여기가 약소가 나는 거구나. 되게 현대적으로 지금 됐네. 우리가 들려보고 싶지만 힘들어.
화장실, 지하철 화장실 가자. 가자. 여기가 이 정도밖에 안 돼. 세 개는 좋아했으면 딱 좋긴 응. 했을 텐데. 아쉬워. 이거 두 개다. 색깔이네. 어머, 색깔 색. 약간 예쁘다. 한 건데 두 개 쓰면 똑같은 거 맞죠? 예쁘다. 잠깐만. 어, 쑥스러워? 많은 사람 앞에서 그러자니 확실히.